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의 폭로전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정희 씨는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포로와 같았고 밝은 표정을 짓지 않으면 남편인 서세원 씨가 신경안정제까지 먹였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의 문화 연예가 이슈를 하재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4차 공판에서 나온 말이었죠.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서정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3월 달에 남편의 그러니까 서세원 씨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한테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가 2달 만에 다시 만난 상태에서 이제 문제의 그 상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희 씨가 또 4차 공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남편이 바람 한 번 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다. 과거 32년 동안 당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네. 남편 서재원 씨가 나의 목을 졸랐을 때는 혀와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고 정말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서정희 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세원 씨 측에서는 서정희 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지금 구체적인 그 정황의 내용들이 너무 서정희 씨 측에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조금 가려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술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결혼 당시에요. 사실 서세원 씨도 당대 뭐 스타였고 서정희 씨도 어리지만 촉망받는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19살 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해서 결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서세원 씨 옛날에 결혼할 때 정말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서정희 씨가 당시에 한참 막 떠오르는 요즘으로 치면 거의 수지 씨 같은 느낌의 굉장히 예쁜 그 나이도 어리고 그런 신인이었는데 갑자기 서세원 씨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시에 깜짝 놀랐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포장이 됐었는데 지금 서정희 씨가 폭로를 하는 것은 당시에 성폭력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거의 감금에 가까운 일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자의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거의 포로 생활과도 같았다. 굉장히 서세원 씨한테 어떤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심지어 결혼 초에 서정희 씨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서정희 씨를 때렸다는 말까지도 지금 서정희 씨는 하고 있고 서세원 씨가 굉장히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주위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서정희 씨가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숨겨온 것은 서세원 씨가 앞으로 서세원 씨를 목사로 만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서세원 씨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의 비난이 더 세지는 것 같은데 목사가 만약에 뭐 지금은 서정희 씨의 주장이지만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이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구설수에 휘말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흠집이 되는 것인데 목사라는 것이 우리가 목장할 때 쓰는 그 목자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를 이끌듯이 대중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대중을 이끄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윤리적인 흠결이 생기고 구설수가 생기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목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개그맨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을 지금 서세원 씨는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서세원 씨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관련 그 심리 키워드로 폭행, 이상하다, 위협, 폭언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목사나 개그맨이 이런 단어를 연상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정희 씨가 앞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서정희 씨는 서세원 씨가 앞으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아마 나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정희 씨가 굉장히 서세원 씨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32년이에요. 아무리 뭐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는 인꼬 부부 같은 모습, 화목한 가정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연예계 이런 쇼윈도 부부, 어떤 대중의 시선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항상 밝고 뭔가 좀 화목하고 이런 모습만 완벽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파경을 맞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연예계 쇼윈도 부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세원 씨를 1980년대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부부가 정말 이런 안 좋은 관계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꼬 부부라고 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인인데. 근데 단지 2000년대 초에 서세원 씨가 사업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중에 또 서세원 씨가 교회를 열었는데 그게 또 운영이 안 좋아지면서 그 후에 조금 사이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 지인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지인까지도 전혀 모를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연예인들이 이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반인 부부들도 쇼윈도 부부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분들이 남들한테 자기가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것은 나의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가 나서서 그걸 이렇게 숨기면서 가해자인 남편을 막 감싸주는, 굉장히 뭐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 나중에 남편이 뭐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예 안 때리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때리는 남자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릴 수 있는 거고 세 번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중에 뭐 변할 수 있겠지, 남들한테 내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피해를 알리고 이 남편한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든지 뭐 헤어지든지 이렇게 좀 분명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쇼트트랙 대표였던, 국가대표였던 김동성 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도 또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제 다른 매체에 어떤 부부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부부 중에 총 8쌍, 지금 이제 김동성 씨까지 하면 9쌍이 모두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우리나라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비율 자체가 너무 높은 겁니다. 지금 그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 중에서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 부부가 출연해서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지금 이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동성 씨 말고도 개그맨 양원경 씨, 또 이세창, 김지연 씨, 이선정 씨, 배동성 씨, 김혜영 씨, 김지훈 씨, 이유진 씨 커플이 이혼을 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많이 했네요. 최근에 또 우지원 씨 커플이 불화설에 휘말려서 이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 혹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면 저주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 토크쇼의 좀 분위기가 독설 폭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부끼리 앉혀놓고 남편은 여기 앉아 있고 부인은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를 향해서 폭로하고 독설하고 상대방 집안을 헐뜯고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잠깐 그 순간에 화제를 얻을지 몰라도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다툼이 시작되면서 무조건 싸우죠.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의 출연이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가능하면 연예인 부부가 TV 출연을 한다면 이런 독설 토크쇼 말고 육아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해서 남편이 정말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아이한테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 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저희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예. 탤런트 김성민 씨가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집행유예 종료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발각이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김성민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어느 그 연예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뭐 반성한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불과 며칠 끝나기 전에 며칠 남겨두고 네네. 이 일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제 그 경찰청 마약 수사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안에 연예인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네. 김성민 씨가 지금 그 안에 어떻게 끼어 있는데 김성민 씨가 2014년 11월 24일에 인터넷으로 이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퀵 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받은 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0.8g이 100만 원어치로 그렇죠. 하고 지금 정맥 주사로 16회 네.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네. 16회 분량을 1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그동안 투약을 해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상습적으로 투약을 할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금 의혹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도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네. 말씀하시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면 네. 당연히 좀 수사가 될 거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을 네. 것이고 그렇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생각이 될 텐데 네. 그래도 샀다는 것은 이게 네. 중독성이 심한 상태가 네.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성민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인을 통해서 몰래 아름아름 산 그렇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인터넷을 통해서 네네. 이것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중독이 심해서 네.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못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김성민 씨 입장에서는 네. 이제 해명을 하기를 한 번 투약했다. 상습이 아니라 한 번 투약했고 이 김성민 씨 변호사 측에서는 최근에 김성민 씨가 배우로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캐스팅됐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어렵기 때문에 김성민 씨가 옛날에는 주연급 스타였는데 요즘에는 네. 사실 그렇게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자신이 매우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응분의 처벌을 받겠다. 라는 입장을 본인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 처음 걸렸을 때 몇 년 네. 전에 이제 남자의 자격 멤버들이 이제 법원에 뭐 탄원서도 써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분들이 참 민망해지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뭐 이 사람이 원래 그럴 사람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냥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네.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인데 앞으로 얼마든지 개과천선해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탄원도 하고 네. 이렇게 주변에서 옹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성민 씨가 그 전에 TV에서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그 참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고 이렇게 네.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과는 연관이 잘 안 됐고 사람들이 당시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옹호를 했었는데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지와 성원을 이번에 배신한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걸리면 바로 나오는 게 또 다른 연예인이 거기에 줄줄이 또 엮여가는 것이 아니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 김성민 씨가 잡혔을 당시에 뭐 주위 다른 개그맨도 비슷하게 또 잡혀갔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연예인 마약 파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좀 경우가 다른 것이 그동안은 연예인이 마약 사건을 일으키면 항상 주변 지인의 지인, 아름아름 이렇게 이제 마약을 취득하다 보니까 그 지인의 지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예인 사회에서 또 다른 연예인의 지인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마약 공급책이 한 명 딱 잡히면 주위 연예인들이 줄줄이 이렇게 잡혀가는 잡히는 일들이 거죠. 많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놀랍게도 연예인의 지인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지금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가운데 그 불똥이 김성민 씨한테 튄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 연예인 블랙리스트 이런 식으로까지는 일이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또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재벌가와 연예인 39명이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해서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총 액수가 지금 한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450억 원 상당의 이제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포착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네. 그리고 여배우 한예슬 씨 이름이 껴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법 외환 거래가 2009년 2월 이전에 벌어졌으면 뭐 여러 가지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거래 중지 이런 처분이 내려지고 2009년 2월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연예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2009년 2월 이후에 이런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제 범죄, 뭐 탈세 의혹이라든가 이번에 이 외환 거래 같은 것들은 연예인들이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뭐 돈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매니지먼트나 관리를 해줘서 그런 걸까요? 이것이 일단 연예인이 직접 일일이 스타급 연예인 정도 되면 그 본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진 않습니다. 스타로 한 20년 정도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기본적인 은행 업무조차도 나는 내 손으로 못한다.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사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본인이 어떤 식으로도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안 좋은 쪽으로 연예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특히 이 세금 문제의 경우에는 이 본인부터가 조금 세금을 적게 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무리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인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정말 좀 잘 모르고 부주의해서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된 연예인들이 해명을 하는 것은 한예슬 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LA에 있는 상가가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렇게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다. 뭐 지연 신고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이 SM 이수만 씨 측에서는 해외 현지 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몰라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요번에 스스로 자체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해서 신고를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이든 어쨌든 연예인들은 대중의 사랑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